예, 이번 시간 예산 개혁론입니다. 제일 먼저가 LIBS예요. 자, 예산 개혁론 이런 LIBS, PBS 이걸 할 때는 제일 먼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갈라봐야 돼요. 점증주의다, 합리주의다는 거는 예산 편성과 집행 얘기가 아니라 정책 결정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을 분석해서 만든다, 합리 모형. 정책을 타협해서 만드는 건 점증 모형이거든요. LIBS와 PBS는 정책은 타협과 합의 속에서 만들어져요. 한마디로 예산 과정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 정책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여기다가 예산 붙일 겁니다. LIBS는 이 정책을 투입물 단위로, PBS는 투입물이 아니라 그 정책의 산출물의 가치가 얼마인가 계산해서 그 금액 단위로, 그치? 자, 산출물 단위로 매길 겁니다. 반면에 합리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자체가 분석 대상이 돼요. 예산 과정 속에서 정책 여러 대안 중에 좋은 대안을 만들어 여기서 좋다는 건 경제적으로 그 다음 여기다가 금액을 붙일 겁니다. 말만 예산 짜는 거지 예산 짜는 게 아니라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게 이제 예산 과정론이 돼요. 이제 걔네들은. 자, LIBS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정책도 의회가 예산도 의회가 짜줘요. 행정부 집행부니까. 근데 이 친구 들어오면서 정책은 점증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의회에서 예산은 행정부가 편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최초의 예산제도다. 현대식으로 행정부가 편성하는 거니까. 대신에 어디에라 편성할 때 정책에 들어갈 투입물 단위로 이 지출 대상이 투입물입니다. 이대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집행부 애들은 어때요? 다 투입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사고 규정대로 걷어야 돼요. 그지? 회계책이 명확하다고 그래요. 언제 들어왔다? 20년 들어옵니다. 그래서 1912년도 절약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가 일명 과학주관리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운동이었거든요. 그 일환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과학주관리법의 재무행정 버전이 바로 LIBS가 돼요. 자, 넘어갈게요. 편성은 예산 편성할 때 뭐 한다?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책에 들어갈 투입물 나열하는 거야. 인건비가 얼마다, 물건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요 인건비가 목이 되고 이 목이 찢어진 뭐가 돼? 기본급 수당인데 이게 세목이고요. 수당은 다시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지. 이걸 세세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 세목, 세세목으로 목 단위로 찢는 겁니다. 지금도 목 단위로 편성을 해요. 다만 이 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이나 의결은 필요 없겠죠. 집행할 때도 행정부가 기재부 장관 승인으로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단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예산서에 뭐가 보인다? 사야 될 투입물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누가 사고 언제 무엇을 얼마 주고 사라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품목과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건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통제 지향이지만 정책은 점증적 분권적으로 만들어져. 부서별로 만들고 조금씩 단기로 만들어서 올라가면서 큰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이다, 미시적이다, 상향적이다, 분권적이다. 분권이 빠졌네. 그 다음에 집행부 애들은 다 투입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량이 없거든요. 입법부 우위, 일명 전통 원칙이 적용돼요. 통제 원칙이. 점증이다, 단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럼 예산 편성하는 사람 뭐래요? 정책 만든 사람이 아니라 정책은 주어져 있어요. 이 정책에 들어갈 투입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걸 회계학이라고 그래요. 회계학직이 필요하다. 사전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합법성 통제 중심이 될 거고요. 조심할 건 5번이야. 정책은 분야별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계획과 관리라는 정책은 분권적이지만 통제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집권적이라고 그래요. 계획과 관리는 자 분야별로 만들어 올라오니까 분권적이다. 다만 자 분야별로 만들었지만 좀 분야별로 만들었어요. 분야별로 만들었지만 이 분야별 만들었을 때 요 예산기관 관련 중앙예산기관이 전부 다 투입물 정해져요. 그럼 요거를 그대로 집행하는 친구들은 규정대로 집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책과 관리는 분야별로 하지만 통제 책임은 집권화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사지 않았어. 그럼 책임은 얘가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은 분산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정책이 분야별로 만들어지고 투입물이 위에 정해주면은 얘는 규정대로 사야 돼. 사지 않았다면 책임은 그 사지 않은 그 부서나 그 기관이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회계 책임은 분산돼 있다라고 그래요. 자, 평가입니다.
자, 재무행정평가는 항상 뭐다? 통제와 신축이에요. 민주성과 능률성, 통제. 자, 예산계정에 투입물 정해져 있고 그대로 사야 돼요. 회계장부도 아마 예산장부와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계정과 회계계정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니까 책임 명확하다. 그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부패 안 됩니다.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재정 통제 강하다. 비록 행정부가 편성했지만 집행부는 재량이 없어요. 전통 원칙입니다. 의회 권한이 강화된다고 그래요. 또 정책은 점증적으로 만들어지고 물가라는 것도 그 올라가는 그 퍼센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가격이 얼마였다면 내년에 얼마인가 계산되겠죠. 품목 나열돼 있고 다음 연도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점증 모형이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하면 되잖아. 지금 분석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투입물의 대표인 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얼마 있다는 것은 그에 공무원이 얼마인지 인사행정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 얘기가 3번입니다. 맨 마지막에 사업별로 편성하는 게 PBS인데 사업별로 편성해버리면 삭감할 때 당사자가 저항을 해요. 왜? 어떤 사업이 준지 않으니까. 근데 품목별로 편성해버리면 어떤 사업이 준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건비 줄었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어느 부서가 준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점증 모형이고 투입물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되었을 때 반발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4번 얘기입니다. 또 정책은 점증, 분산, 상향적으로 만들어져요. 점증 모형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작년 걸 기반으로 조금씩 고쳐가는 거니까 갈등도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할 건 예산심이다. 자, 투입물이 다 나열되어 있고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과 투입물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산심의가 평이하다는 겁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커요. 그럼 예산 장부 엄청 많잖아. 그럼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심의라는 건 항상 장단점이 다 나올 건데 요 앞에 어떤 말이 붙나를 봐야 돼요. 너무나 금액이 커서 장부가 너무 많다. 예산심이 어려워요. 반면에 예산 금액 얼마 안 되고 물건 가치가 딱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산심의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사업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해는 어렵겠죠. 반면 뒤에 나올 PBS는 사업이 보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걸 할 거구나, 이 가치가 얼마구나 보니까 이해가 편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심의가 PBS가 더 편해요. 그래서 예산심의는 문제에 맞게 해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대상이 명확하고 금액이 써있기 때문에 그냥 비교만 하면 되니까 예산심의가 용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통제는 쉽지만 재량이 없죠. 또 기존 점증 모형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강조하는 건 PPBS입니다. 가장 문제는 요 물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한 물건이 무엇을 산지는 알겠는데 사가지고 뭘 할지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산출이 없어요. 그 결과 산출물이 없기 때문에 성과도 안 보이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세부적인 사항으로 투입물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이걸 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겠죠. 이게 2번이 두 개네요. 두 번째 2번이고요. 그다음에 미리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는데 공무원들은 이걸 사가지고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규정대로 하는 걸만 준수하겠지. 규정대로만. 이걸 동조과잉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 문서가 너무 많아버린 문서 만들기 목적이다 보니까 법문 용례 같은 것들, 이런 형식주의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다음 제일 문제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응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그래서 재량도 없고 성과 파악도 안 돼요. 그렇지? 요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LIBS는 뭐가 논점이다? 정책은 점증적으로, 편성은 투입물 단위로, 집행은 통제야. 재량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LIBS 기본 내용이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LIBS, 자, 공무원의 부패 막을 수 있죠. 근데 능률성이 문제거든요. 원래 능률이라는 건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이건 PBS입니다. 얘는 투입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 능률성은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도입한 위원회가 아까 봤듯이 능률 절약과 능률에 관한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 빠진 게 있어.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위원회가 도입한 건데 이 절약을 빼버리니까 마치 능률성 높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근데 실질적 능률성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맞게 나온 거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이 친구는요, 그냥 투입물만 나열되어 있는 거지 사업계획이 안 보입니다. 사업계획이 안 보이니까 우선순위 당연히 안 보여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책임성은 성과 책임이 아니라 합법성입니다. 회계 책임이야. 누가 언제 얼마 주고 뭐 사라 정해져 있다 보니까
책임성 명확합니다. 그대로 사야 통제 재앙이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다? 투입물 알겠는데 사업이 안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도 안 보여요. 그치? 자, 요 능률성은 정확히 말하면 능률은 아닙니다. 합법성인데 행정에 관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가 도입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맞게 나온 겁니다. 요런 문제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IBS 투입 중심이다. 당연히 효과 안 보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회계칙이 명확합니다. 이제 통제 명확하겠죠. 그 다음에 언제 들어왔다고? 1907년도에 유효계, 그 다음에 12년도에 탭투위원회 도입 주장, 20년대 들어옵니다. 밑에 있죠. 절약과 능률을 위해서 여기 들어와야 돼요. 이게 탭투위원회입니다. 탭투위원회 맞는 말이고, 그럼 조심해야 돼. 무엇을 샀는간 알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 샀는간 몰라요. 어떤 물건, 쌀을 샀다. 뭘 샀다는 알아.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는데 사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샀는가는 알지만 왜 샀는가, 그게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 이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사전에 투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재량은 없어요. 이러니까 신축성은 떨어진다는 거.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어딨어? 요 3번의 요 표현하고 4번 표현, 요 능률성은 아니지만 절약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 도입한 겁니다. 지금 3번입니다. 자, LIB에서 지출 통제한다. 회계책이 명확하다. 맞는 말이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은 이거는 케네디 대통령, 맥나마라, 존슨 대통령이 들어왔고 65년도에 이거는 누구다? 63년도에 맥나마 국방부고요. 65년도 연방이거든요. 이거는 PPBS. 그 다음에 활동 중심이다. 이건 PBS입니다. 50년도. 그 다음에 능률성은 모르겠는데 능률성은 뭐 성과주의 바고요. 참여 강조한다, 목표 관리다. 이거는 GBB가 되게 익히 들어갑니다. 상향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투입 중심이다. 당연히 산출물 안 보여, 효과 안 보입니다. 맞는 말이고 회계칙이 명확합니다. 통제 명확하죠. 3번 들어왔죠. 절약과 능률을 위한 위원회. 답은 아까 똑같은 문제네요. 4번이었습니다. 무엇을 샀는가는 알지만 무엇을 위해서 샀는가는 몰라요. 그치? 답은 4번이었고요. 재량 없습니다. 5번입니다. 지출 통제한다. 회계책임. 똑같은 문제네. 맥나마라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인데 다 달아놨습니다. 다른 시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국가직하고 이렇게 국가직이나 지방직 인역처 중심 보십시오. 나머지는 데낀 문제 2개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LIBS입니다. LIBS는 마무리. 정책은 점증적으로, 분권적으로, 상향적으로, 미시적으로. 편성은 투입물 단위로, 집행은 재량 없습니다. 통제, 회계책임. 언제 들어왔다? 20년대 연방정부. 20년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 단위로. 근데 행정과목이에요. 입법부에 통제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PBS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